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요. 액체 로봇으로 변한 이병헌 씨가 마치 물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는 모습을 구현해낸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올해 아카데미상 과학기술상의 영예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자가 아니라 바로 수학자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수학의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수다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학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선생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정말 이 과학 안에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또 터미네이터 그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또 이런 과학 기술이 숨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었다는 걸 팍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당연히 당연히 하실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당연히 장면을. 이리 씨가 재현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병헌 씨라고 생각하시고 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 가리고 할까요? 모자이크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이런 거잖아요. 딱 따라가잖아요. 형사, 경찰. 이러면서 마지막에 딱 부서질 때 이 장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거보다 이병헌 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저렇게 했냐 이렇게 막 따질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촐싹맞게 했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영화 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과학기술상 받으신 그 수학 교수님은 네. 그 기존의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있죠. 네. 거기서 바다의 소용돌이를 또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그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수학이 정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분야인데도 속속들이 있어서 아주 수학이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쓰이죠. 심야 버스 노선을 도입할 때 이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낼 때 이산수학이라는 이 수학이 쓰이거든요. 네. 이런 빅데이터, 통화량, 심야 시간대에 통화량 30억 건, 그리고 택시 승하차 정보 500만 건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노선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요즘 수학의 얘기 힘이라고 할 수 많이 있습니다. 나오는 그 빅데이터도 수학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럼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산업수학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문과인데 경제학과 갔는데 처음에 놀란 게 경제수학이 있다는 거죠. 아, 수학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그거 산을 넘었더니 경제 통계학이 또 나오는 거. 그 산을 넘었더니 수리 경제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는 수학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학이나 심리학계에서도 빅데이터 때문에 수학을 써야 되고요. 네. 이제는 언론방송학에서도 수학을 사용하고 문과 쪽은 수학과 관계가 없었는데 조사 방법론이 전부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공학도니까 수학 연결됐다. 이 정도로 수학 과학이 연결된 거는 당연하고 문과나 고고학에서도 연대표 계산할 때 아니면 이 뼈가 얼마나 된 건지 전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은 전 산업 전 교육 분야로 다 퍼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미래의 주축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왜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수학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써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싼 표현이네요. 진짜 수학이 활용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수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속들이 수학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가야 될 미래 속에도 그 과학 안에 또 수학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 고민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이 계신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와, 거실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은 책상. TV 대신 책장이 놓여 있네요. 책꽂이를 가득 메운 과학 서적들, 도서관 같은 집입니다.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오늘 만나볼 우리 주인공이. 저는 박찬윤 엄마 김찬혜입니다. 찬윤이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나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에요. 전 과목으로 다 잘하는 편인데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그 재미가 없어. 자기 본인은 재미가 없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시킬 때마다 저랑 같이 신경전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너무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을 좋아한다는 찬윤이 방에도 역시 과학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네요. 방에는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역시 과학을 좋아하는 만큼 채연이가 풀고 있는 책들인데 6학년 2학기 거 심화를 하나 풀고 있고요. 중학교 거 하나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풀었던 내용이라서 앞에 있는 베이직이나 이런 거는 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한 단계 업된 문제들만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심화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찬윤이 어려운 문제도 척척 잘 풀어냅니다. 특히 이렇게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돼 있는 문제 유형을 너무 재밌어해요. 흥미로워하고 만년설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고기압이 어떠니 저기압이 어떠니 이러면서 왜 만년설이 생기는지 저한테 설명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집이 유난히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하나 적힌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기를 과학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아는 그런 재미가 있대요. 이게 공부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하나하나 풀어야 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지 되는 그게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산행학습 과정도 곧잘 따라오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윤이는 수학이 재미없다고 하네요.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용어 설명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고 개념 정리만 해줘요. 그러면 본인이 풀어서 본인이 채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 틀렸는데 이거는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요 한 문제만 계급의 크기만 잘못 썼거든요. 이거는 평균 내는 건데 아마 귀찮아서 안 한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 외엔 딱히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찬윤이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다 영어를 시키든 과학을 시키면 다 재밌어 해요. 근데 수학만 하면 인상부터 쓰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얘가 수학이 재밌어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을지 저도 그거를 알고 싶어요. 성적은 높은데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박찬윤 학생의 사연입니다. 우리 찬윤이가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있고 수학도 지금 화면에서만 본 걸로만 따져도 굉장히 좀 잘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잘해도 고민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좀 질투가 나는 게 아니 재미없어 하는데도 거의 만점이 나오잖아요. 저는 재미없어 했는데 13점 나왔는데 같이 재미없어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싫어하면 어때요?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라고 얘기를 그냥 시원스럽게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건 수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건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문제스럽죠.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도 싫다고 아이가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싫은지 좋은지를 몰라도 결과가 좋으면 내가 이걸 잘하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편인데 이 친구는 지금 문제집에 봤을 때 동그라미가 거의 다 맞고 중학교 선행학습까지도 네. 잘 따라가고 있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싫다 하다가 어려운 단원, 난이도가 높은 것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 이 좋은 상황에서도 싫은데 얼마나 더 싫어질까. 그렇죠. 포기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과 이 선입견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이런 흥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혹시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네, 해보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해서 혹시 질린 건 아닐까 뭐 이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잘해도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미성원 선생님 보시기에도 찬윤이가 지금 잘하는 아이인 것만은 맞는 건가요?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죠. 네. 점수가.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점수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너무 얄밉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규범형이니까 이 뭐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와. 결과도 좋고. 근데 네. 자발적으로 수학을 다음을 이게 뭔지 이게 파고 들어가는 그 기쁨은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오늘은 사실 또 민성원 소장님이 오늘 약간 메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요. 오늘은 네. 비슷한 상황이니까. 네. 수학이 싫은데 잘한 케이스잖아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네, 봤을 때. 기대가 되네요. 일단 찬윤이는요. 과학 영재반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과학을 참 좋아하는 게 느껴지셨죠? 어쩐지. 아니, 집을 아까 비춰줄 때도 네. 집에 현미경이 있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현미경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책 중에서도 과학 관련된 책도 많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했대잖아요. 과학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재밌는데 수학은 지루하다. 그럼 뭐 너무 극명하게 과학과 수학은 다른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말 원인이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또 진행해 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 네. 그 지능은 이제 평균 정도 지능인데 좋은 점은 이게 편차가 별로 없이 골고루 그렇네요. 다 괜찮다는 거고요. 그런데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는 그 동기 검사나 전략 검사했더니 이거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공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 습관이 좋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을 좀 복합적으로 가르치면 흥미 유발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영역을 좀 많이 하고 좀 덜 좋아하는 영역은 다소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동기가 좋고 뭐 이렇게 학습 태도와 그리고 전략을 잘 짜 이거는 어머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어머니 영향일지 타고난 걸지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되진 않는데.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막 동기가 잘 부여가 되고 어떤 전략을 잘 짜고 이거는 쉽지 않은 아니죠. 이제 일이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깊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좋아하는 그 태도가 네. 다른 과목으로 전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못하는 과목을 잘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보다 잘하는 과목을 통해서 그 과목을 통해 공부하는 법을 깨우친 후 그 방법을 다른 과목에 전달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과학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수학에 잘 활용을 하면 수학도 좋아지면서 성적도 더 올라가고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찬윤이를 만나볼 텐데요. 도대체 너 왜 수학이 싫으니? 이걸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본인의 좀 진실된 마음도 또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6학년 찬윤이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찬윤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훈남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박찬윤 군을 소개합니다. 찬윤이는 고양시 정보과학 영재인데요. 매일 보고서를 쓰는 작업이 귀찮기도 하겠건만 찬윤이는 그저 즐겁답니다. 저런 건 정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저렇게 다 잘한대요. 오늘의 활동을 모두 끝낸 찬윤이가 거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쉴 때는 주로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집 같지가 않고 정말 학교의 공부방에 온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공부하는데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 역시 과학 잡지를. 찬윤아, 수학하고 있니? 갑작스런 엄마의 확인. 결국 책을 덮습니다. 책 나중에 읽고 수학부터 하라고. 엄마가 드디어 이제 너 수학하고 있니? 표정이. 네. 수학을 생각하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기 싫다예요.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는 찬윤이. 어휴, 나라를 잃은 표정이네요. 문제집을 고르는 손길에도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나네요. 문제를 풀면서도 자세는 삐딱하게.
나 이제 집중 못하는 자세 나왔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보통 저런 자세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다 안 좋았었었는데 이 친구 저러면서도 또 성적이 좋다는 거잖아요. 또 이때 과학책을 또 피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면 과학은 75% 정도 되고 수학은 25% 정도 돼요. 수학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자 바로 과학 만화를 펴니다. 근데 불안한데. 벌컥 방문이 열리고 아이, 이거는 왜 펴는 거니? 이거는 좀 해라 제발. 문제 풀기로 한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아이고. 근데 엄마한테 네. 아무런 뭐 변명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잘 하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너무 지루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가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자세도 바로잡고 무섭게 집중하는데요. 찬윤이는 노트가 있지만 식을 쓰지 않고 암산으로 풀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래도 연습장에다는 쓰는 줄 알았는데 연습장도 아예 안 쓰는 상황이에요. 사실 찬윤이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관련된 재밌는 책을 읽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과학을 좋아하는 만큼 수학도 좋아하면 좋으련만 찬윤이는 왜 수학이 싫은 걸까요? 근데 암살했는데 다 풀었어. 다 맞았어. 공부 습관은 정말 잘 잡혀 있네요. 단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점을 맞아요. 아니요, 재밌진 않아요. 요즘에 또 배우는 단원이 생각하는 단원이기도 한데 그래도 흥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수학. 그런데 찬윤이는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니 중학생이 되어 수학을 등질까 걱정이랍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수학학원 선생님이었던 엄마에게 종종 묻는다는데요. 이거야 이제. 너가 펴봐. 다른 거는 괜찮아? 다른 건 다 알겠어? 틀린 거 없었어? 엄마 역할보다는 선생님 역할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몰라?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한 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식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해보고 나서 질문. 엄마가 하루 종일 외출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직장이니까. 아니, 어머님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눈빛이 촥 쳐다봐. 13분의 찬윤아 전체분의 비례배분이라는 거 기억나 안 나? 비례배분을 하는 거야. 비례배분 이해됐어? 엄마의 엄한 가르침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냅니다. 는 걔가 바로 350만이 되는 거지. 을이 6이야? 을이 더 많지 않았어? 정신 차리고 계산을 해. 너 이거 계산할 줄 몰라? 23분의 7 나누기 350. 이해가 잘 돼서 풀긴 풀 수 있는데 그게 흥미가 있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고. 엄마랑 하는 수업에 생각하자면 그냥 하기 싫다라는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냥 계속 식이나 그런 수학의 원리에만 가르쳐주지 말고 약간 토론을 하듯이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하면 찬윤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찬윤이를 만나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일단 아이가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나는 과학이 좋아, 수학은 싫어. 찬윤이 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리 씨는? 딱 보니까요. 과학은 되게 좋아해요. 표정도 밝고. 그쵸? 네, 수학할 때는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마치 제가 예쁜 여자랑 대화할 때랑 평범한 여자랑 대화할 때랑 다른 것처럼 정말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네네. 밝아지고 사람이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좀 그냥 일반 분 딱 만나고 나면은 표정이 굳으면서 아니죠. 형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리 씨가 다른 방송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데 수다학에서만 유난히 열심히 하는 그런 거, 그렇죠? 아름다운 우리 아나운서분 옆에 계셔서.
아우, 그 얘기가 듣고 싶었나요? 너무 듣고 싶어요. 네. 김철식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찬윤이가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 보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어나가려면 이 학습에 대한 흥미나 이런 도전의식도 같이 좀 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없는 게 좀 매우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사춘기가 올 텐데 이렇게 혹시나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엇나가지만 않는다면 수학 실력에는 그다지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렇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좀 자기에게 힘겨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흥미를 잃은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했는데 보면서 약간의 원인을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역시 어머니의 힘, 어떤 덕분인 것 같은 측면이 보였는데 수학을 약간 흥미를 좀 잃어가는 것도 어머님이 약간은 그런 측면을 제공하신 측면이 좀 보여서 네.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원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네. 영향이 서로 있지 않았겠느냐 네. 뭐 이 정도의 조심스러운 이제 약간 좀 예측인 그 거죠, 저희가. 위압적인 좀 분위기가 약간 있어서 네.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찬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수학이 싫어요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학년이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흥미가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하기 싫어지고 공부도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될까봐 이게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 중에서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과학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약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과학 지식이라고 그러죠. 역사 지식, 경제 지식. 근데 수학에다 지식을 붙이기는 좀 이상하죠. 수학 지식 이상하죠. 뭐 붙여야 될까요? 수학 실력.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지식이라는 과목을 붙이는 게 어울리는 과목이 있고요. 실력이라는 과목 말을 붙이는 게 어울리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지식, 영어 실력, 영어 실력. 영어 실력. 언어 지식, 언어 실력, 언어 실력. 실력. 그렇죠. 네. 그래서 국영수예요. 아. 네. 과학은 찬윤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수학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왜? 한 번 배운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반복 심화. 우리는 목적이 수학 실력을 쌓는 거지 계속적인 수학 지식을 가르치면 엄청 선행을 해야죠. 계속 새로운 거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의 네. 목적은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건 말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문법 배워서 파닉스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지 뭐 새로운 언어를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을 먼저 배운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기쁨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학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방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얘가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서 설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거 굉장한 인내력과 자기 절제력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좋거나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은 동기만 잘 주고 방법적으로 너무 선행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아이한테 좌절을 시키지 않는 방법만 잘 쓴다면 이 관리 능력으로 네. 끝까지 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문제집이 너무 깨끗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연습장에다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암산으로 거의 많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죠. 쉬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역시 그런 우려가 있죠. 향후에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나간다면 이 쓰는 버릇이나 서술하는 능력들이 안 키워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연습장에 이 친구가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습관화시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러 왔을 때도 네가 한번 다시 풀어봐, 풀 때까지 풀어봐 했는데 연습장에 써서 막힌 걸 보여주면 굳이 또 그 시간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아이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집을 푸는 것도 말고 연습장에 좀 그리고 고차원적인 문제도 자꾸 다뤄보면서 연습장에 쓰는 연습을 좀 얘는
습관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단련이 되는 어린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금방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그 습관 가지면은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제가 찬윤이어도 저 정도로 잘하면 나도 그냥 암산하고 뭐 걱정이야. 그리고 뭐 내가 저 흥미 없어요. 근데 잘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어떻게 저도 보면 그게 더 얘기할 수 멋있어. 그렇죠. 나 관심 없는데 1등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더 멋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뭐 공부 많이 해. 나 어제 뭐 한 9시 잤어. 그럼 1등해. 얼마나 멋있어. 그거. 근데 아까 민성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것에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좀 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찬윤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을 좀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찬윤이 것 같은 같아요. 경우는 운이 좋은 게 지금 교과 과정이 과학하고 수학을 융합하는 쪽으로 과학도 과학 내리 융합과학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르네상스 시절에 뭐 다빈치가 뭐 모든 과학자 역할, 의사 역할, 뭐 화가 수학자 역할, 다 수학자 했죠.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세분화돼서 각각이 너무 나눠졌는데 그랬더니 또 다시 융합을 해야 미래 그 21세기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다 해서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융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수학이 만난다. 그래야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다 요새는 스팀이라고 그래서 A가 더 붙어서 아트, 음악, 미술까지도 하나의 수학적 영역이고 화성법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융합적으로 가는 거고 이를 위해서 지금 이런 융합과학 영재를 키우는 그 영재 고등학교도 새로 생겼고요. 대학에서도 전공을 묻지 않고 자유전공이라고 뽑아서 네네.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공부하다가 네가 정해라 이런 게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거기다 수학이나 뭐 사회나 그 붙이기 시작을 하면 학습에 있어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 지금 정규 초등 수업 시간에도 모든 차시마다 스팀 차시라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제시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요?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그 과목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한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트렌드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수학하고 막 얽혀. 갑자기 음악도 싫어져. 내가 좋아했던 거가 자꾸 뭐가 들어와. 불순물이 자꾸 들어와 지금. 체육을 좋아했는데 또 수학하고 얽혀. 아 체육도 싫어. 이러다 이건 순수한 음악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전과목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가. 근데 또 요즘 아이들하고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늘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눈과 귀를 열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찬윤이가 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일과표를 또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은 네, 잠은 그래도 좀 충분히 자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와서 숙제를 마친 후에 수학 공부를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간 및 독서,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반 정도 정보과학 영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로 보면 수학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좋아하는 과학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2번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은 수학을 2시간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흘은 다른 과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김지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알차게 생활표를 짠 것 같은데요. 신체 놀이 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필히 좀 어머니께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보면 아직 이제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이 월화수목금 뭐 40분 정도로 작게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요. 좀 넣어줘서 이렇게 분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활동을 좀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의 흥미를 되찾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도 사실 이제 그건 것 같아서요. 김세식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머니가 수학 강사이시기 때문에 아마 수학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 그런데 자기 자식 지도가 뭐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자기 애 키울 때 더 엄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보다는 더 잘하길 기대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을 부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어머니가
이 찬윤이와 함께 수학 관련 서적을 좀 읽고 그런 흥미를 좀 북돋을 수 있는 풍성한 수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하지 말고. 수학사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수학 여행, 뭐 수학 영재 퍼즐 뭐 이런 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하지 마시고 그 수학이 태어나게 된 뭐 배경, 역사적 사실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네. 좀 더 뒷배경 이런 것을 알려준다면 좀 더 풍성하고 과학처럼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가지 더 어머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찬윤이가 왜 그 수학에 흥미를 잃게 되었는지 이런 원인을 좀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학이 싫은 건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하는 그 수학이 싫은 건지 아니면 둘 다 싫은 건지 원인을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머님의 자꾸 이제 포커스가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민성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처음에 골프를 칠 때 어릴 때 굉장히 잘 쳤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그때 타이거 우즈를 골프를 가르쳐 준 게 타이거 우즈 아버지 얼 우즈. 그러니까 굉장히 아빠나 엄마가 어느 부분을 잘할 때 아이의 그 재능을 발견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타이거 우즈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았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1단계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그런데 엄마가 없어지고 선생님만 남으면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은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슬프다 진짜. 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잘했을 때 엄마는 얘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늘 자꾸 보기 때문에 네. 얘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걔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어서 이제 엄마의 역할로 잘 돌아오고 엄마가 전문가지만 네. 그다음에 얘를 가르칠 다른 선생님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가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다면 딴 애들하고 같이 놓고 가르치면 괜찮아요. 아 오히려 그 공부방에서. 예, 두세 명을 같이 놓고 가르치면 얘가 모르는 걸 우리 애가 모르거나 그러면 큰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가르치면 얘가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수학을 뭐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던 엄마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수가 저는 그냥 있죠. 애가 뭔가를 그냥 하면 내가 가르쳐주지도 못했는데 얘는 어떻게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을 일상에서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너무 많이 아시니까 너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편하시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네네. 참. 근데 아까 찬윤이가 그 맨 마지막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원리, 개념만 얘기하는 수학 하지 말고 토론 형식의 수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찬윤이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어머니하고의 어떤 소통, 의사소통의 어떤 통로를 좀 터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찬윤이는 토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아마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제시를 생각을 한 거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찬윤이가 이렇게 수학에서 어떤 알아가는 것의 즐거움, 발견하는 것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또래 집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네. 토론도 하고 그렇게 좀 공부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면 어떨까. 그런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또 거부감은 줄어들고 이런 방법들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문제집 몇 장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좀 고난이도 문제 두세 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찬윤이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전 단계에는 상당한 학습 단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은 작은 학습 단계를 갖고도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그 정도 학습 갖고는 토론할 게 없어요. 수학이 토론이 되려면 얘도 못 풀고 쟤도 못 풀고 쟤도 못 풀어가지고 우리 셋이서 한번 이거 풀어보자. 선생님도 잘 못 풀고 그러니까 답은 진짜 없고. 어려운 문제여야 되는. 답지가 있으면 토론할 게 없어. 수학은 답을 보면 되니까 답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토론 대상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얄팍한 초등학교 수준 갖고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토론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토론 정도 되려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보는 수리 논술 정도 돼야 이런 방식으로도 저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서 각각 점수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좀 착각하시고 심지어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착각하시는 게
토론형 수업은 굉장히 좋고 암기식 수업은 좋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네. 독일의 힐베르트 마이어라는 그 교육학자가 쓴 책 중에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암기식 교육은 집어넣을 때 좋고 토론식 교육은 안에 있는 걸 꺼낼 때 좋다. 그러니까 어느 수업이 더 좋다고 볼 수 없고 둘은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그렇죠. 암기와 토론을 그 토론, 얘가 토론 수업으로 수학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도 자기가 수학을 토론할 정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은 할수 작은 있어. 지식으로도 친구들끼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갖고 이 사회 현상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수학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려고 그러면 좀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좀 스트레스를 풀려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산할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병장한테 상병이 막 혼났어. 그럼 그 밑에 일병한테 가서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택 자기가 없네. 수학을 조금 더 못하는 친구를 좀 알려주면서 걔한테 좀 풀면 어떨까.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치? 이러면서. 공부도 좀 알려주며 가면서 그래서 자기 재능을 좀 보여주고 네. 아,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또 가운데 입장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쁜 친구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우리 찬윤이가 얘기한 그 토론이라는 게 결국은 엄마랑 나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그 속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엄마가 공부 가르칠 때 좀 다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도 좀 속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랑 토론하고 싶어지네요. 토론하고 싶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찬윤이가 이렇게 기초 실력이 탄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님의 영향이고 지금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게 한 것도 어머님의 영향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 공부 환경을 바꾸고 공부 방식을 좀 바꿔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찬윤이를 위한 속 시원한 해결책 알려드려야죠. 자,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모방입니다. 이 친구가 과학이 다른 친구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자신감이 있었죠. 요 과학을 접하고 익혔던 방법대로 수학도 모방해서 그대로 접목해서 따라한다면 수학도 꼭 흥미를 찾을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스팀입니다. 지금 융합 과정으로 과학과 수학이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이가 하는 방식에서 수학적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준다 그러면 향후에 모든 교과 과정이나 입시하고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구태여 잘하고 있는 과학을 그만하게 하고 수학만 너무 엄마 강조하지 말고 과학이 잘 되고 있는 곳에 수학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교양서적을 읽어라입니다. 수학도 과학처럼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수학 교양서적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그동안에 흥미가 없었던 점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리 씨는요?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미끼를 써라. 미끼? 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침대가 과학이라면 매트리스는 수학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면서 너는 수학을 잘하는 과학자가 되면 더 그 분야에서 이름을 떨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터미네이터 얘기를 이런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터미네이터. 오늘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네. 예, 이게 괜히 된 게 아니야. 이게 뭐 컴퓨터 CG 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수학자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과학이 탄생하는 거란다. 영어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찬윤이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흥미를 찾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선생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모방, 스팀, 그리고 수학 교양서적, 그리고 미끼를 써라.
어머님 잘 챙겨 들으셨죠? 아마 이 4가지 잘 섞어서 우리 찬윤이에게 이렇게 잘 뿌려주시면 어머니께서 원하는 대로 수학도 잘하고 수학도 재밌어하는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찬윤이처럼 이렇게 뭔가 수학에 관련된 고민이 있는 집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요. 수다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학만 하면 인상부터 쓰니까. 야!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거의 다 100점을 맞아요. 흥미를 찾지 못했어요. 재밌진 않아요. 네, 수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수학을 잘하지만 썩 좋아하지 않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잘하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제법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문제를 후딱 풀고 딴짓을 한다거나 선생님이 다른 관련된 얘기를 하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다가 이제 수학 문제 풀자 하면 턱을 괴고 엉덩이를 쭉 빼며 눈을 개슴츠레 들고 머리를 극적이며 최대한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싫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갑자기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이게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너무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양을 많이 해서 푸는 경향이 있어요. 질리는 거군요. 그래서 약간 질려서 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건 좀 세심하게 좀 바라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걸 뭐 싫어한다거나 뭐 질려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너무 버거워한다거나 확 짜증낸다거나 할 때는 양이나 문제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옆에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화가 딱 돼서 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돌이키기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큰 성공을 하려면 싫어하는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걸 잘하는 것도 실력자지만 싫어하는 것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근데 싫어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어떤 끈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 학습 때문에 싫어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싫어하는데 웬만큼 성공하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좀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야지. 반복은 더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동기부여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든지 강한 목표 의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습관화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좀 했을 때 그 성취감도 있고 네.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는 정말 큰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줘서 싫어하지만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의 얘기예요. 네. 본인의 경험에 쌓여있는 이를 악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네. 제 경험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수학이 좀 싫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이 17일이네 그러면 17번 나와서 풀어 했는데 내가 나와서 못 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 공포인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러면서 수학이 나랑 안 맞는구나. 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다른 과목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보고 읽어, 시 하나 읽고 앉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뭔가 주눅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시켜서 네. 그럼 수업 시간에 시키지 않는 걸로.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긴 나도 좀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수학만 유난히 싫어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수학만 유독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예, 수학만 유독 또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들 각각의 학습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뭐 수학만 좋아하는 학생들은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수학만 파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흥미가 없어요.
그 외골수인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또 이제 수학을 반영을 많이 하는 곳으로 좀 진학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면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옛날은 정말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포기한 학생들 정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관심만 좀 더 가진다면 이런 선입견을 조금만 깨트린다면 교과서 예제 정도만 한 번씩 쭉 풀어보고 관심 있게 한 달만 딱 집중적으로 해도 70-80% 수능에서 A형에서 70-80% 맞출 수 있습니다. 희망을 좀 희망이 가질 필요가 생기네요. 있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그렇게 마구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A형. 네. 이런 얘기를 알면은 수학을 아예 접어버리려고 했던 친구들도 다시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자. 나 어차피 문과 쪽으로 갈 거니까 좀 교과서 도전해봐야겠다. 예제만 네. 풀어라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얇은 책으로 해라. 이거 끝까지 네. 한번 해라.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 아이가 조금 흔들릴 것 같을 때, 야, 문제가 많이 쉬워졌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독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학에만 흥미를 못 붙이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또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제 그런 조언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리 씨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연기하지 말라고. 좋아하는 과목마저도 싫어할 수 있다고. 네. 네, 본인의 또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네, 그럼 있잖아요. 우리 김희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들 야채 먹기 싫어하고 당근 싫어, 양파 싫어, 파 싫어 이러면은 어머니께서 잘게 다지지요. 다져서 전 만들어서 이렇게 밀가루를 덮어서 놓으면 네. 정말 노릇노릇 맛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거를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싫어서 나는 수학이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이 아닌 듯한 수학을 그래요. 섞어서 네. 그런 스팀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 현상 속에서 사회 현상을 수학으로 푼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아이에게 오, 재미있는데 쉽게 술술 읽히는데 그런데 수학이었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흥미를 잃어버리는 얘기만이라도 안 하고 그냥 기팍 꺾는 얘기만 안 해도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수학은.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편식하는 것처럼 이 공부하는 것도 편식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아이들 좋아하는 거랑 섞어서 맛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김희진 선생님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신다면 좀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던 노력으로 공부도 좀 그렇게 지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스타학은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솔루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